네, 이번에는 이네이블 단자를 갖는 디코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디코더는 2 곱하기 4 디코더죠. 입력이 2개, 그리고 출력이 4개. 2 곱하기 4 디코더입니다. 입력이 A, B, 출력은 4개인데 최소항이 0번째 최소항부터 4번째 민텀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디코더의 이 슬라이드의 초점은 이 이네이블 단자가 있다. 이네이블 단자가 있는 디코더. 대개는 이네이블 단자가 있죠, 보통. 그래서 이네이블이 1이면, 이네이블 입력이 1이면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한다. 이네이블이 1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한다. 즉 00이면 D0가 1이고 11이면 D3가 1이다 이거죠. 만약에 0이면 이네이블 단자가 0이면 이 디코더는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모두 0 또는 모두 1로 내보낼 수가 있겠는데 모두 0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모두 1을 내보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디코더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디코더의 요 출력을 보면 요 출력 단자 중에 하나가 1인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비정상적인 디코더의 출력이다 그러면 즉 이네이블 단자의 값이 제로다 그러면 모두 0을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입력에 관계없이 입력이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D0부터 D3 중에 하나도 1인 게 없다. 모두 0이다. 그러니까 유효한 출력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0을 출력하게 됩니다. 요 내부 회로에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2 곱하기 4 디코더의 내부 회로에 이네이블 신호가 추가되었다. 추가돼서 엔드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엔드 게이트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2가 만약에 이네이블 단자의 값이 0이면 모두 제로가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AB 값에 의해서 정상적인 디코더로 D0부터 D3 중에 하나가 1의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네이블 단자에 이 NOT 게이트가 붙어 있다. 그러면 0이면 여기 접촉면에 1이 가해지니까 0일 때의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한다. NOT 게이트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죠. 0일 때의 정상적인 디코더, 즉 00일 때 1, 11일 때 D3가 1을 출력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1이라면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지 않는다. 즉 AB 값에 관계없이 모두 0을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이 디코더가 내부적으로 이와 같이 낸드 게이트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제 엔드 게이트로 설계가 되는데 낸드 게이트로 설계되는 경우, 즉 디코더의 출력에 NOT 게이트가 모두 출력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네이블이 1이라면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겠죠. 1이라면 정상적인 디코더로. 즉 00이면 D0만 보통 엔드 게이트, 디코더가 엔드 게이트로 설계되어 있을 경우 1, 0, 0, 0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출력 부분에 NOT 게이트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반대로 0, 유효한 출력 라인에 0을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 1을 내보낸다.
만약에 AB가 11이면 D3만 0이고 나머지 다 1이다. 만약에 enable이 제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nable이 제로면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D0부터 D3 중에 하나도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모두 1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enable 단자의 값이 0이면 AB 값에 관계없이 D0부터 D3까지 모두 2를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 경우에는 모든 출력 라인에 NOT 게이트가 있고 enable 단자에 이와 같이 NOT 게이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0일 경우에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겠네요. 0일 경우에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한다. 그래서 00이면 D0에 유효한 출력을 내보내야 되는데 NOT 게이트 출력 라인 쪽에 모두 NOT 게이트가 붙어 있으므로 D0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다. 만약에 11을 입력시키면 D3의 유효한 출력 0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1이다. 따라서 enable 1이면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enable이 1이면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AB 값에 관계없이 모두 2를 내보낸다. 즉 유효한 출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방금 전까지는 디코더에 enable 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디코더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디코더는 4 곱하기 16 디코더입니다. 자, 4 곱하기 16 디코더면 어떻게 되어 있죠? 4 곱하기 16 디코더면 입력이 4개, 그래서 입력이 4개다. W, X, Y, Z다. 출력은 몇 개? 입력이 4 곱하기 2의 4성 16. 4 곱하기 16 디코더니까 출력 라인은 16개. 즉 D0부터 D15까지 16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예를 들어서 0, 1, 1, 1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는 10진수 7이니까 1, 2, 3, 4, 5, 6, 7. 여기 7번째 라인만, 7번째 출력 라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필요한 디코더는 4 곱하기 16 디코더다. 4 곱하기 16 디코더. 그런데 실험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디코더는 38 디코더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38 디코더를 가지고 4 곱하기 16 디코더를 설계할 수 없겠느냐. 일단은 여기 출력 라인이 16개니까 38 디코더를 2개를 이렇게 세로로 배치를 하면 38 디코더를 이렇게 2개를 세로로 배치를 하면 출력 라인은 모두 16개가 되겠네요. 출력 라인은 모두 16개. 그래서 2부터 D0부터 D7 그 다음에 D8부터 D15까지 출력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이 4개죠. 4개인데 W, X, Y, Z인데, 그러니까 W가 최상위 비트, 즉 MSB, Most Significant Bit고, 최상위 비트고, 그 다음에 X, Y, Z, 그래서 모두 4비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디코더는 38 디코더니까 입력이 3개. 따라서 입력 3개에서 요 입력 중에 하위 3비트, X, Y, Z, 하위 3비트 X, Y, Z를 다 공통으로 연결을 했다. X, Y, Z는 공통으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최상위 비트 MSB
최상위 비트는 enable 단자에 연결시키면 된다. enable 단자에. 그런데 여기는 D0부터 D7이니까 여기가 하위 출력이죠. 하위 출력이니까 W가 0일 때에 이 디코더가 enable 되게 하려면 여기에 NOT 게이트를 붙여야 된다. NOT 게이트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 입력을 집어넣어 봅시다. 0111 WXYZ가 0111이면 여기 D7만 1이 된다. 7번째 디코더의 7번째 출력 라인만 1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0 1 1 1을 집어넣어 보자. 여기가 0이니까 여기 enable 단자는 1이고 여기는 0이고, 따라서 여기는 디코더는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지 않고 모두 0을 출력하게 된다. 모두 0을 출력하게 된다. 여기는 enable 단자 값이 1이므로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한다. 그랬을 때 38 디코더 입력 3비트가 뭐냐? 111이니까 7번째 출력 라인만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 4 곱하기 16 디코더와 같이 우리가 38 디코더를 이용해서 구성한 4 곱하기 16 디코더도 역시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이즈가 큰 디코더를 사이즈가 작은 디코더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방법은 사이즈가 작은 디코더를 이와 같이 세로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통으로 연결되는 입력은 상위 비트, 하위 비트가 있을 때 하위 비트를 공통으로 연결한다. 38 디코더니까 여기서는 XYZ를 연결하고, enable 단자에는 상위 비트를 연결시키면 된다. 그런데 얘가 0일 때에 이 위에 있는 디코더가 enable 되게 하고 1일 때에 아래에 있는 디코더가 동작해야 되니까 여기 NOT 게이트를 여기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측 디코더의 enable 단자에 NOT 게이트를 연결하고 하측 디코더의 enable 단자에는 NOT 게이트를 연결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디코더를 이용해서 사이즈가 큰 디코더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제가 또 하나 있네요. 이번엔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디코더는 5 곱하기 32 디코더입니다. 5 곱하기 32 디코더. 그러니까 입력이 몇 개? 입력이 5개. 그 다음에 출력 라인은 32개인 디코더입니다. 디코더의 경우 입력이 5개다. 그래서 입력을 우리가 i4, i3, i2, i1, i0로 하자. 출력은 D0부터 D1 땡땡땡땡땡 얼마까지요? 출력 라인이 32개니까 디코더의 출력 32번째 출력 라인, 0번째, 1번째 출력 라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0, 1, 1, 1, 1을 집어넣었다. 0, 1, 1, 1을 입력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0, 1, 1, 1은 10진수로 얼마예요? 10진수로 15죠. 그러니까 여기 D15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빵빵빵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빵빵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 enable 단자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려면 enable에 2를 가하면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5 곱하기 32 디코더인데 실험실에는 38 디코더하고 뭐 2 곱하기 4 디코더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출력 라인의 개수가 32개니까 38 디코더의 출력 라인은 8개. 따라서 38 디코더를 세로로 몇 개를 배치하면 됩니까? 38 디코더를 세로로
4개를 배치하면 되겠다. 4개의 3 곱하기 8 디코더가 필요하다. 38 디코더의 입력은 몇 비트? 여기 3비트죠. 38 디코더의 입력은 3비트. 따라서 이 입력 5비트 중에 하위 3비트는 여기는 하위 3비트는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I2, I1, I0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2, I1, I0. 여기도 I2, I1, I0. 여기도 I2, I1, I0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입력이 5개인데 몇 비트가 사용됐냐면 요 3비트 I2, I1, I0 3개가 38 디코더의 모든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몇 개죠? 몇 비트가 남아 있어요? 요 입력 I4하고 I3가 남아 있죠. I4하고 I3. 그래서 I4하고 I3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enable 단자는 하나, 2개, 그 다음에 3개, 4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입력은 4개, 입력은 2개, 출력은 enable 단자 4개. 따라서 여기에다가 2 곱하기 4 디코더를 연결해보자. 2 곱하기 4 디코더를 연결해보고 똑같은 입력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똑같은 입력을. 어떤 입력을 집어넣었죠? 여기서 0, 1, 1, 1, 1을 집어넣었죠. 0, 1, 1, 1, 1을 집어넣었어요. 얘가 01이니까 01을 입력했으니까 이 디코더의 첫 번째 D1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죠. 나머지 제로. 따라서 여기 enable 제로, enable 단자에 1, 제로 값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는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지 않는다. enable 단자가 0이니까. 따라서 여기는 모두 0. 모두 0. 여기도 모두 0을 출력한다. 정상적인 디코더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모두 0을 내보낸다. 땅땅땅땅. 자, 그 다음에 요 하위 3비트에는 111을 가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111을 가했다. 111, 111, 111, 111을 가했으나 여기하고 여기는 disable, enable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0을 출력하고 여기는 7번째 111이니까 7번째 0, 1, 2, 3 띠리릭 요 7번째 출력 라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0, 0, 0. 결국 첫 번째 출력 라인은 우리가 D0라고 하고 마지막 출력 라인을 D31이라고 하면 여기 D15 15번째 출력 라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를 출력한다. 즉, 요 결과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이즈가 큰 디코더가 필요한데 만약에 실험실에 사이즈가 큰 디코더가 없다.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디코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이즈가 큰 디코더처럼 기능을 똑같이 하면서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6 곱하기 64 디코더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앞에서 2개의 예를 들었으니까 6 곱하기 64 디코더를 우리가 4 곱하기 16 디코더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하고 바로 전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으므로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코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디코더를 설명할 때 인코더도
제가 언급을 했었죠. 인코더의 어원은 코드, 부호, 앞에 있는 이는 make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make. 그래서 인코드 하면 코드라고 하면 이제 부호. 인코드 그러면 부호를 만들다 또는 부호화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인코더 그러면 뭐 부호기 코드를 만드는 회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코더는 인코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인코더는 디코더의 역연산이다. 디코더하고 입력과 출력이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출력이 n개면 입력은 몇 개? 최대 2의 n개. 입력은 최대 2의 n승개. 출력은 n개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이 8개면 출력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00 D0부터 D7 중에 0000 뭐 예를 들어서 1000을 입력시켰다. 그러면 요 정보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진다. 네 번째 입력이 1이니까 4에 대한 코드 1빵빵이 만들어진다.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D4가 1인 여기죠. 000001 여기 D4만 1인 경우 D4의 4의 의미를 갖는 100이라는 코드가 출력된다. 즉 부호를 만드는 개념이 되겠죠. 부호하기는 부호를 만드는 개념이다. 즉 입력 측에 의미 있는 입력 단자가 1이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코드로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입력 라인 중에 8개 입력 중 하나만 1이라는 거죠. 하나만 1이 돼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에 여기도 1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하나의 코드로 그러면 여기에 출력을 100으로 내보내야 될지 3에 대한 의미인 011을 내보내야 될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100을 내보내야 됩니까? 011을 만약에 D4라면 100을 내보내야 되고 D3가 1이면 011을 출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둘 다 1이면 뭘 출력으로 내보내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디코더다 그러면 여러 개의 입력 라인 중에서 오직 하나만 1이라는 제약 조건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코더는 앞에 있는 트루스테이블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8 곱하기 3 인코더의 내부 회로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건 간단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출력 라인은 XYZ죠. 출력 라인 X는 언제 1이에요? 입력이 이때 1이죠. 이 네 경우에 1입니다. 언제? D4가 1일 때, D5, D6, D7이 1일 때. 다 5화로 결합되겠죠. D4가 1일 때, 또는 D5가 1일 때, 또는 D6가 1일 때, 또는 D7이 1일 때. 여기 보다시피 여기 D4부터 시작해요. 4, 5, 6, 7. 여기 D4, D5, D6, D7이 1일 때 여기 X는 1이 된다. 자, Y는 언제 1이에요? 여기 D2가 1일 때 또는 D3가 1일 때 D2가 1일 때 또는 D3가 1일 때 또는 D6 또는 D7이 1일 때에 Y는 1이 된다. 자, Z는 언제 1이에요? D1이 1일 때 또는 여기 D3가 1일 때 또는 D5가 1일 때 또는 D7이 1일 때 1을 추적한다. 따라서 인코더의 내부 회로는
이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직관적으로 간단히 이와 같은 회로도를 83 인코더의 내부 회로도를 직관적으로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코더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개의 입력 단자 중에 오직 하나만 1이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는 입력 라인 중에서 여러 개가 1이 와도 좋아요. 여러 개가 1이 와도 좋다. 그러면 여러 개가 1인 경우에 어떤 입력 단자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 줄 거냐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입력 단자 사이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개 이상의 입력이 동시에 1이 인가되는 경우를 고려해서 설계한 것이 바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인코더입니다. 프라이어리티 인코더. 따라서 입력이 여러 개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입력에 대한 코드를 출력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입력 단자 사이에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트루스 테이블을 볼까요? 자, 일단 4 곱하기 2 인코더를 생각해 봅시다. 4 곱하기 2 인코더 4 곱하기 2 인코더 입력이 몇 개? 4개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D3, D2 여기다 씁시다. D3, D2, D1, D0일 때 여기에 출력 라인은 2개. 그래서 여기 A1, A0 여기 V, 여기도 출력이 V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D3가 1이고 D2, 그러니까 D3가 1이고 그 다음에 D2하고 D1, D0, D0는 0이든 1이든 상관없다. D3만 1이면, D3가 1이면 D2, D1, D0는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뭘 출력해요? 11. D3에 대한 코드가 출력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111 이렇게 입력이 돼도 어떤 코드가 만들어지죠? D3가 1이기만 하면 D2, D1, D0는 상관이 없다.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11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D3, D2, D1, D0 중에 어떤 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바로 D3에 대한 코드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졌으니까 D3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을 보고 우리가 D3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D3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이제는 D3는 0이다. 그러니까 D3는 제하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D2가 1이고 D1, D0가 D2가 1이고 D1, D0는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뭘 출력했어요? 10를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경우죠. D3는 0이고 얘가 1이고 뭐 예를 들어서 11 이렇게 입력되는 경우 D3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 이 세 개 사이에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10에 대한 10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D2, D1, D0 세 개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어떤 게 제일 높은 건가요? 여기 D2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죠. 셋 중에는. 왜냐하면 여기 D2, 2에 대한 코드 10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요 제일 마지막 입력으로부터 D3가 4개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입력을 보고서 요 세 개 중에는 나머지 세 개 중에는 요 D2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D3, D2는 00이고 D3, D2는 00이고 그 다음에 D1이 1이고 D1이 1이고 D0는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다. 만약에 1이다. 그럼 어떤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01에 대한 코드가 01이라는 코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D1하고 D0 중에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야? 여기 1에 대한 의미를 갖는 코드가 만들어졌죠? 이 D1의 1에 대한 코드 값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누구보다? D0보다. 그래서 이 라인을 보고 여기 D1이 우선순위가 더 높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D0만 1이면 마지막으로 이 D0만 1이면 D0에 대한 코드 00이 출력된다. 따라서 맨 아랫줄을 보고 우리는 맨 아랫줄의 입력을 보고 우리는 D3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구나. 4개 중에 D3, D2, D1 중에 4개 중에 D3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구나. 이 입력 라인을 보고 D2, D1, D0 중에는 D2가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구나. 그 다음에 이 입력 라인을 보고는 D1, D0 사이에서는 D1이 우선순위가 높구나. 그리고 따라서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거는 D0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는 뭐냐면 일반적인 인코더의 경우 입력 라인 중에 오직 하나만 1이고 그 입력 단자에 대한 의미를 갖는 코드가 출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코더인데 이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는 입력 라인 중에 오직 하나만 1이라는 제약 조건을 없애버린 인코더다. 그 대신 입력 라인 여러 개 입력 라인 중에서 서로 상호간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여러 개가 1일 경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입력 단자에 대한 의미 있는 코드가 출력되는 회로, 이게 바로 프라이어리티 인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됨을 알았고, 자, 이번에는 출력 단자가 하나 또 있죠. 여기 출력 단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V는 베리드의 의미입니다. 베리드, 유효한 입력이냐. 인코더의 경우에는 최소한 하나가 입력 단자 중에 하나가 1이어야죠. 근데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니까 여러 개가 1이어도 좋아. 그러나 최소한 하나 이상은 1이어야 된다. 만약에 입력이 모두 0이라면 입력 단자가 모두 0이라면 어떤 게 입력 단자 중에 4개 중에 모두 0이기 때문에 어떤 걸 출력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V 출력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출력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입력 단자가 모두 0이니까 여기 A1, A0는 어떤 걸 내보내도 좋아. 근데 여기 V를 딱 보니까 0이네. 의미 없는 입력이구나. 1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입력이 들어왔을 경우 정상적인 입력이라는 건 뭐예요? 프라이어리티 인코더에서 하나 이상의 1이다. 입력 단자 여러 개 중에 하나 이상이 최소한 하나 이상이 1이다. 그런 경우에는 베리드 인풋, 베리드 인풋에 대한 베리드 아웃풋이 출력되어 있다. 유효한 출력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V가 제로면 유효하지 않다. 출력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를 나타내는 일종의 플래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어리티 인코더 입력 요 내부 회로를 한번 설계를 해봅시다. 그러면 A1에 대한 카로노 맵, 여기 A1에 대한 카로노 맵, A0에 대한 카로노 맵, V에 대한 카로노 맵을 그려야 되겠죠? 자, A1은 언제 1이에요? A1은 언제 1이냐면 0000은 동케어 0000은 동케어 언제 1이냐면 제일 마지막 라인 1xxx 1xx가 포함하는 입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1xx A1은 언제 1이에요? 1xxx일 때 그 다음에
01 XX1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01로 시작하면 무조건 1이다. 01로 시작하면 여기 무조건 1이다.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면 무조건 1이다. 1로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01로 시작하는 경우는 여기였고 1로 시작하는 경우는 이거니까 여기 다 1이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0가 1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여기 A0가 1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네. 1XXX하고 1XXX하고 입력이 그 다음에 여기 001X 001X 그러니까 1XX로 1로 시작하는 모든 입력 그러니까 요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001로 시작하는 입력 001로 시작하는 입력 요거가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V가 1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V가 1인 경우에는 여기 1XXX V가 1인 경우는 1XXX 그 다음에 여기 01XX 1대 1이었죠?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여기 언제 이래요? 001X일 때. 즉 001X일 때. 그리고 언제? 그리고 이때 1이었죠? 어느 경우에? 0001일 때. 0001일 때. 그러니까 여기 1로 시작하는 경우 이 경우가 되겠고 01로 시작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되겠고 자 001로 시작하는 경우는 001로 시작하는 게 이렇고 자 그 다음에 0001일 때 1이었죠. 자 그러면 자 카르노 맵을 그렸고 자 그룹핑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D3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묶으면 되죠?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여기는 D2가 되겠네. 여기 D2. 따라서 A1은 D2O와 D3. 자, 이건 어떻게 묶을까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D3가 되죠? D3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개는 어떻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을까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D2바 D1 D2바 D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자 V는 얘는 어떻게 묶으면 될까?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으면 D3 또 이렇게 하나 묶으면 뭐가 되겠어요? D3 여기는 D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 3개 남았죠? 이렇게 묶으면 D2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묶으면 D0가 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출력 라인 A1하고 A0 V에 대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방금 구한 A1, A0, V에 대한 간소화된 표현식으로부터 헤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A1은 여기 D3, O와 D2가 되고 A0는 D3, O와 D1, D2 바가 되고 V는 D3, O와 D2, O와 D1, O와 D0 이게 뭐냐면 여기가 D3, O와 D2니까 A1이 D3와 D2니까 여기를 그대로 가져가고 D3, D2 나머지 D1 여기 D0 OR로 결합하면 V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는 디코더 얘의 특징이 뭐라고요? 일반적인 인코더는 입력 단자 중에 오직 하나만 일해야 되는데
일이 여러 개 들어와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인코더, 프라이어리티 인코더. 왜? 일이 여러 개 들어오더라도 입력 단자 사이에 우선순위가 미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입력 단자에 대한 코드 값이 출력된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를 이해했고, 우리가 카르노 맵을 그래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한 다음에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회로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